다음으로 이제 제가 단순히 이러한 시스템만, 환경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들로부터 수집해야 되는 어떤 사실 교사로서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민한 어떤 촉을 곤두세워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생활 교육을 위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 5가지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찰 기록지인데요. 일단 자치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사실 그 자치법을 잘 지키는 아이와 지키지 못하는 아이로 자연스럽게 나뉘겠죠.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급의 모든 같이 생활하는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고 있는 관찰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서로의 생활을 좀 관찰하는 이러한 기록지를 저는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떠한 부서나 학급 임원이랄지 이런 학생들이 권력을 가지고 감시하는 역할이 절대 아니고요. 누가 되었던지 간에 문제 행동을 관찰을 했다면 이것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근데 당연히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반의 원칙은 그 문제를 일으킨 친구가 없을 때 조용히 기록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한테 이제 개인적인 카톡 메시지나 이런 SNS로 메시지를 주면 하도록 저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죠. 아무튼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된 아이들이 바로 책임행동을 자치법에 의한 책임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찰된 것과 달리 좀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를 제가 조용히 부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저에게 나름대로 어떤 해명을 하겠죠. 그럼 해명을 들어보고 이것이 충분히 좀 오해가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저희 교사들의 저희 경험으로 그런 걸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억울함이 좀 인정이 된다면, 이해가 된다면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이러한 기록을 지워주고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아이들이 그 문제 행동을 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자치법과 문제 해결 시스템에 의거해서 생활 반성지랄지 이러한 책임 행동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음으로 근황 토크인데 이거는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항상 전학생들이 왔을 때 오고 나서 어떤 나를 맞춰봐.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맞춰봐. 사실 그걸 막무가내로 그렇게 물어보는데 신기하게도 맞춥니다. 왜 그러냐면 질문을 해가면서 듣는 사람이, 이 발표자가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공개를 하잖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 반에서는 근황 토크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학급에 이러한 사진, 생각카드라는 한국협동학습연구회에서 만들어진 이런 교구가 있습니다. B5 사이즈인데 저희 반 아이들은 항상 이제 이런 B5 사이즈의 생각카드를 일일 당번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날마다 1번부터 끝번호까지 돌아가면서 선생님을 도와주는 일일 선생님 활동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전날에 자신의 최근 근황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 뒤에 왜 이 카드를 골랐는지, 그리고 나는 이 카드를 고른 그 당시 사건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합니다. 당연히 이 포스트잇은 교사만 제공받는 자료이고요. 이걸 하고 가면 그 다음날 학생들이 와서 그 일일 선생님인 친구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 친구가 누구누구를 하면 애들이 맞춰봐 하면서 약간 즐거운 어떤 게임 활동처럼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아침 활동 시간이나 중간 놀이, 짜투리 시간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니? 아니야, 그건 아닌데 이러한 그런 좀 비슷한 상황이야.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볼래? 이런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대 다수의 레포를 형성할 수도 있고 그런 좀 재미있는 아이들의 질문력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생활교육 정보를 담고 있냐면, 이러한 대화를 하다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좀 약간 최근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친구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자체도 조금 뭔가 우울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른 친구들과 질문을 받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어떤 상황을 질문해 올 경우에 답변을 좀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이들에게 그 부분은 개인 정보를 좀 담고 있어서 개인적인 부분이라 답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문장 형식을 좀 지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 활동이나 중간놀이에 제 그 교탁에서 업무를 보다가 요런 그 이미지를 고른 친구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라 뭐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면 이제 제가 IA와 어떤 상담할 거리가 있는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를 좀 촉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다가 네, 상담을 할 것인지, 만약에 선생님과 상담하기 좀 아직 좀 관계가 멀다면 또래 상담과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학부모님과 연락해서 좀 더 관찰을 요청하거나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활교육 정보를 또 꾸준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구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활동을 끝난 다음에 개별 그 일일 선생님 아이들, 뭐 모든 아이들이 그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거 아니잖아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쓰는 방법은요, 이러한 칭찬 샤워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2년 전 제자 모습인데, 네, 일일 선생님이 끝나고 이 나를 맞춰봐 근황 토크 활동이 끝난 뒤에 친구들이 그 친구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칠판에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 그 활동이 끝나고 다 같이 나와서 분필로 친구에 대한 어떤 칭찬을 샤워하듯이 막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두근두근 앞만 보고 있다가 활동이 끝난 다음에 뒤돌았을 때 이렇게 선물과 같은 친구들의 다양한 칭찬들이 쓰여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념사진으로 찍어서 아이에게 보내주기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동시에 여러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생활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아이 자서전이라는 것은 부모님께 요청드리는 제가 그 계약 첫 만남을 하고 나서 부모님께 보내는 양식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이의 어떤 성장 배경이나 뭐 건강 상태,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이나 좋은 습관, 그리고 선생님께 바라는 모습,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부모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이렇게 좀 초반에 다소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지만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어려움이나 습관, 아이가 원하는 담임선생님의 모습, 이런 정보들을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아이에게 조사하는 건 대단히 좀 사실 어려운 거죠. 그 3월 초에 그 상담으로 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부모님께 작성을 요청을 드려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제가 중요한 부분에 이제 형광펜으로 보시다시피 밑줄을 쳐놓고 상담이나 어떤 생활지도, 학습 지도를 하는데 활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입니다. 지도하시다 보면 사실 고자질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사의 피로도를 높이는 경우가 좀 많죠. 근데 저는 이때 이 고자질을 하는 아이들도 대다수는 문제 해결을 바라는 그 아우성을 하는 중이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자질과 정보 제공을 조금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정보 제공은 고자질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냥 단순히 와서 친구를 장난치듯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친구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기를 바라는 의지를, 사실 설명하는 태도나 이런 모습만 보아도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지 아닌지는 선생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아이들에게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할 때도 단순히 혼자 와서 이제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 아이와 혹시 다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혼자 와서 누가 어쨌어요 라고 말하면 결국 사실 그 친구랑 다시 모였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결국 그 친구 오면 너랑 나랑 했던 이야기를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친구 와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차분히 선생님께 기록을 해서 전달을 해주렴이라고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어떤 의지, 진지함, 이것과 함께 이러한 안내를 좀 지켜주면은 자연스럽게 고자질을 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양한 정보 제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습득되는 많은 정보들을 교사가 한 개개인의 그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팁을 좀 안내를 드리면 저희 반은 제가 그 질문을 수업 중 발문을 하고 나서 아이들을 지명을 할 때 이렇게 랜덤으로 뽑기 막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때 그냥 번호하고 아이 이름만 해놓을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 막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1년 동안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습득될 때마다 간단히 메모를 해 놓으실 수 있거든요. 네임펜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면 그 어떤 친구를 뽑아서 그 친구를 뭐 발표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어떤 심부름부터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그 친구가 듣고 싶은 말이랄지 아니면은 중간 놀이 시간, 점심시간에 노래 하나를 틀어주더라도 그 친구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준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그 1대1 어떤 레포를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생활 정보를 얻으시면 사실 열어보고 찾아보기도 힘든 그런 어떤 일지에 기록을 해 두시는 것도 좋지만, 특별한 뭐 어떤 개인 정보가 아니라면 이렇게 발표 막대를 사용하셔가지고 아이들과 레포를 쌓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